장치 결함으로 인한 명백한 업무상 사고였는데 공단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정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유례없는 사고에서 재해자,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기업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한 우호적인 판단이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삼성에 근무하다 오셨잖아요. 안전관리자 고문으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기업 봐주기로 의심받을 수 없는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성 발생장치 정비 중 인터락의 결함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고가 발생한 거 아시죠? 예. 장치 결함으로 인한 명백한 업무상 사고였는데 공단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정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방사성 장비 결함과 미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고는 명백한 업무상 사고로 분류돼야 하는데 공단은 처음에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한 바 있죠? 예, 맞습니다. 공단은 전라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된다는 기존 관행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원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재유행 변경의 재검토 가능 여부를 질의했으나 공단은 관련 규정이 없어서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이번 피폭재해가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15일 날 근로복지공단도 재해 유형을 질병에서 사고로 그때서 변경을 했습니다. 공단이 규정이 없어 변경할 수 없다고 저희 의원실에다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재해 유형을 바꾼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재해 유형을 질병에서 사고로 바꾼 근거가 노동부가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체적으로 다시 판단해서 바꾼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대재해 말씀을 주시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개념 정리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이러이러한 요건을 깨는 중대재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산재보상법에는 산업재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업무상의 재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단순히 어쨌든 간에 무과실 책임에 의해서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친 분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부분에서 업무 관련성만 따지고 있지 사실은 37조에 보면 그럼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로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업무상 사고 마지막에 발언을 좀 하나만 들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다음에 출퇴근 제어로 나누어서 분류 기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관행대로 기존에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것이 49건이 모두 이제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제 관행도 그렇게 했던 것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걸 급성 중독이라고 하는데 급성 중독은 일본에서 우리가 따왔는데 사고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사고인지 질병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책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결정했는데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부분을 저희들은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서 바꾼 것입니다. 하여튼 노동부가 입장을 바꾸고 판단을 하자 그때서 바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공단의 신뢰성은 떨어진 겁니다. 저희들은 노동자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수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묻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단을 근거로 서울지청에 피폭은 부상 아닌 질병이라고 따라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피폭 재해자 2명이 부상이 아닌 질병으로 분류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추정됩니다. 공단은 산재보험법의 목적은 보상에 있으며
사고와 재해 구분은 산업안전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무관하다고 조금 전 우리 이사님처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단의 질병 분류가 기업의 법적 책임 회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이 공단의 재해 유형 분류를 기업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이사님 입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와 이런 똑같은 사항이 또 일어날 텐데 이런 것을 방지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 질문까지 듣고 예. 하세요. 또 근로복지공단의 초반 결정이 삼성전자 질병의 주장의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 공단이 근로자가 아닌 기업, 특히 삼성의 입장을 우선시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공단의 질병 판정에 따른 관행이었다면 최초 요양 신청을 받은 용인지사에서는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그 용인지사에서 그 첫 판단대로 요구대로 결정을 했으면 될 일입니다. 용인지사는 처음에 방사성의 장기 노출로 인한 사고가 아닌 유례없는 이번 사고의 재해 유형 분류에 대해 본부에 문의했죠. 예, 실무적으로 예. 아마 차장들끼리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자들도 최초 요양급여를 업무상 사고로 신청했고 진단서에도 방사성 손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례없는 사고에서 재해자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기업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한 우호적인 판단이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삼성에 근무하다 오셨잖아요. 안전관리자 고문으로서. 예, 제가 또 그런 그리고 부분에 있을 또 후임자도 현재 있는 후임자도 우리 공단에 있다 가신 분들로 지금 책임을 삼성에서 일하고 있죠. 공단에 있는 분이 아니고요. 노동부에 있었던 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기업 봐주기로 의심받을 수 없는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출신, 노동부 출신 관계자들이 이렇게 기업 편향으로 그 우려를 심어주고 또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돼서 저는 그 이사장께서 이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판단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장치나 제도 계획 마련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발언 기회 드릴게요. 예. 한 말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님, 예, 거기 계십시오. 나오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신 거 들었죠? 네. 재분류가 노동부 판결 이후에 다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경 과정이 저는 불투명해서 이런 데 대해서 내부 감사를 해 주시고 내부 감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관노에서 감사를 청구할 테니까 제대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단 이사장님 앉으시고 예,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예, 해주십시오. 충정원님 말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법률 전문가가 저희가 한 행동을 끌고 들어와서 유리하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산재법 60년사에 산재 승인을 해줬냐 안 해줬냐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어떻게 무엇으로 승인해 줬는지를 가지고 이제 다툼은 처음이라서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지금 급성 중독 사례가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사후에 알았는데요. 요양결정 통지서가 어떻게 갔는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면요. 어떠한 부분에도 업무상 질병이나 업무상 사고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그냥 요양결정 통지서 성인, 상병명, 요양기관만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무상 사고이냐 안 그러면 업무상 질병이냐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부 자료입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제가 놀라요. 이 자료가 어떻게 밖에 나갔느냐 직원들이 따지면 그러니까 그 8월 말경에 정보 공개 청구서가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가서 어떻게 이용되었는데 이 자료는 아무런 법률적 효과도 없고 저희들 내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어느 특정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이 정말 제가 어떤 자리인데 거짓말하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업무상 질병 때문에 처리 기간이 굉장히 지연된다고 많은 지금 오늘 비난을 받을 건데요. 또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그럽니다. 노동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요양 승인을 늦추겠습니다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단 보상하고 수사 당국에서 우리가 다른 정밀한 결과가 있는 건 그게 따르면 되는 것이고 또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경향은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제보상은 하세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과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예, 그럼 그것대로 예, 보완책을 만들어 그렇게 하겠습니다.